비트코인으로 3일 만에 3억을 날린 60대 경단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투자 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반드시 나눠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20년간 스포츠 강사로 일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퇴직 후 10년 저는 단 3일 만에 3억 원의 돈을 잃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0만 원, 그리고 비트코인 사기로 3억 원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고, 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올해 62. 남들은 이제 쉴 나이라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퇴직 후 10년의 시간은 또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동창 모임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림도 배우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다는 것, 가족들 눈치가 보인다는 것. 딸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답답하지 않아? 나만 바라보지 말고 경력 살려서 일해봐. 그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 일 안 하고 뭐해? 남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다른 집 부인들은 재테크 잘해서 남편 차 바꿔주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나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시간이 갈수록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수다를 떨고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기계발 영상을 보며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5일 카드 결제일이었습니다. 청구서를 보며 계좌를 확인하려던 순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검찰청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저는 검찰청 사이버 전담팀에 근무하는 아무개입니다. 지금 박 선생님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은 물론이고 생년월일, 주소 등 저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정보가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다른 계좌까지 도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 핸드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주십시오. 지체되면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전화드리면 원격으로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알려야 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먼저 확인하고 알리자. 괜히 말했다가 또 한 소리 들을 바엔.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검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사이버 전담팀이 있는지, 아무개라는 직원이 있는지 물으니 근무하고 있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황 얘기를 하니 그는 제 계좌 상태와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며 직원이 전화하면 안내하는 대로 해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잘 해결될 거예요 라는 위로의 말까지 건넸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확인했으니까 괜찮아.
해결하고 나서 남편한테 말하지 뭐.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게 말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걱정만 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앱을 깔고 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말하길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에 앱을 깔게 하면 외부에서 내 폰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기꾼은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았다가 확인이 끝나면 다시 선생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새 통장 번호를 알려주고 송금하라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찜찜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만 들릴 뿐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다시 검찰청에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검찰청 직원과 통화가 된 겁니다. 아까는 가짜였다고, 요즘 피해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00만 원을 잃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것과 무시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용 자금 회복 프로그램 안내.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잃은 돈, 가만히 있으면 정말 사라집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1,000만 원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저만의 굴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리딩방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제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심리 상태가 정상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 잘못 아닙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위로였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사기꾼들이 제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권했습니다. 선물 거래라고 했습니다. 오를 때와 떨어질 때를 선택하고 사고 파는 시점을 알려주면 맞으면 벌고 틀리면 잃는 거라고.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회하지 않으면 평생 이 기억 안고 가셔야 합니다.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하소연하듯 올렸습니다. 그러자 특별히 VIP방에 초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팀장과 연결시켜줬습니다. 팀장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초보자들의 실수를 자신이 만회할 수 있게 직접 거래를 해주겠다고. 단 큰 액수를 입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성공 수수료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시간만 끌고 손해입니다. 경험 많은 제가 책임지고 손실액을 복구하는 걸 보시고 추가 수익을 원하시면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3분 만에 150만 원이 됐습니다. 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제 계좌로 정말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진짜네.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00만 원의 수익을 보고 다시 인출했습니다. 됐습니다.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000만 원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원금을 회복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넘어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벌어서 딸아이 유학 자금에 보태야지.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어. 남편 차도 바꿔주고. 그동안 눌러왔던 욕망이 솟구치듯 올라왔습니다. 이성을 잃어가는 저만 있었고 그들은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절박함을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붕괴됐습니다. 어느새 퇴직금 1억, 노후 자금 계좌에 1억, 총 2억이 투자됐습니다. 수익금과 함께 화면에는 4억이라는 거금이 떠 있었습니다. 천하를 얻은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답 같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인출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앞으로의 노후는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어. 들뜬 마음으로 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뭐지? 시스템 오류로 지금 인출을 할 수 없으며 빠른 시간 안에 정상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3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니 염려 끼쳐 죄송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급히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곧 복구되니 걱정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 답변을 듣고도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1시간쯤 흐른 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거래 계좌에 고액이 짧은 시간 안에 거래돼서 불법 자금으로 인식되면서 보안 시스템에 걸렸습니다. 이 계좌에서 인출하려면 보증금을 넣어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보안 걸린 걸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증금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나요? 저도 수수료를 받으려면 그 돈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보안 시스템에 락이 걸리면 저희도 어쩌지 못해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갔어요. 지금 제 통장에는 10,000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발 그 돈 찾아야 해요. 소리 지르며 울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돈을 찾으려면 보증금을 넣고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풀지 않으면 이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에 귀속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데 멈추시면 모두 사라지는데 앞에 돈이 아깝습니다. 어떻게든 구해보세요. 필요하시면 신용대출 받아서 해결하시고 다시 갚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최소 9천만 원입니다. 찾을 금액의 4분의 1은 넣어야 하는데 9천까지는 넣어야 한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한단 말인가? 나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을 넘어 남편과 딸아이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간다는 생각이 들자 극도의 공포심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어떻게든 찾아야 돼. 그렇게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카드론, 연금, 신용대출, 모든 것을 동원해 9천만 원을 또 입금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리딩방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정신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살아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아 손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지금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딸은 가족 간의 신뢰를 깬 저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쉽게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강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 물정도 알고 뉴스도 받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당했을까요? 돌이켜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 결핍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느꼈고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돈 벌 수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지점을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과 존중을 그들은 가짜로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짜 온기에 무너졌습니다. 처음 50만 원을 인출했을 때의 그 희열, 그건 단순히 돈을 번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명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존재 가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생긴 건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유학 자금, 부모님 용돈, 남편 차, 그건 모두 나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 9천만 원을 빌려서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못 찾으면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청소일과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하루하루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돈으로 시작됐지만 가족 간에 더 중요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 돈보다 중요한 가족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더 좋은 추억을 만들며 살았겠죠? 아직은 힘든 시간이지만 이제야 저와 가족을 제대로 돌보고 지킬 수 있게 철이 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저를 용서하고 화합을 향해 가는 이야기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결핍을 공략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사람, 외로운 사람, 증명하고 싶은 사람을 노립니다. 저처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외롭다면, 인정받고 싶다면,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면 조심하세요. 그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든 말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만약 남편에게 먼저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1,000만 원도 3억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당할까봐 또 한 소리 들을까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딸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게 돈보다 더 아픕니다. 여러분, 부디 조심하세요. 그리고 외롭지 마세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